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한 달 만에 주가가 70% 급등을 거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조 원의 계약 체결과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독점 시장을 무너뜨린 세계 최초 기술 이 3천당 제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 하단 쪽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정의원 상담 링크와 무료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 무료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원 서비스는 또 가격 혜택도 있으니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3천당 제약이 12월 30일 기준으로 주가가 현재까지 거의 39만 4천 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밀린 상태인데 한 달 누적 상승률이 무려 70% 정도 돼요. 그래서 코스닥 전체가 이 부진한 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상승세를 보인 건 정말 이례적이죠. 물론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조금 박스권에서 조정이 나온 그런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해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된 호재가 연달아 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류프로렐린 3조 원 계약, 두 번째는 일본의 GLP-1 계약, 세 번째는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기적 이 실적 가시화입니다. 이 세 가지 폭탄이 한 달 안에 이제 연달아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류프롤레린, 이름이 좀 어렵죠. 류프롤레린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전립선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났습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이제 3조 원이다. 네, 그래서 계약금만 이제 1,340억 원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이익 배분 구조예요. 보통은 5대5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기술 개발한 회사가 30에서 40% 받는 게 좀 일반적인데 절반씩 나눠 갖는다라는 건 기술력을 좀 제대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5대5로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 이제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맞으면 1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효과가 좀 지속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이 넘고 연간 9%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천당 제약이 갖는 이제 이 강점은 뭐냐? 1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제형을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풀 라인업을 갖춘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는 아직 제네릭이 없어서 퍼스트 무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제 경구용 GLP-1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 이 GLP-1이 뭐냐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위고비가 바로 이 GLP-1 제품이에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살 빼려고 만든다는 그 주사, 다이어트 약 주사죠.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최소 이제 90조에서 많게는 이제 175조 원까지 보는 이제 초대형 시장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이거 하나로 유럽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약 이제 리베서스를 만들 때 이제 SNAC라는 흡수 촉진제를 쓰는데 이 SNAC에 대한 이제 특허를 2031년까지 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 특허 때문에 시장에 발을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천당 제약이 뭐랬냐면 이 SNAC 없이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7월에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서 오리지널과 이제 CMAX라고 CMAX 그 다음에 AUC가 100% 일치하는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미국 파트너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익 배분을 9대 1로 받았어요. 그래서 3천당 제약이 9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발사가 이제 30에서 50을 아까 받는다 그랬죠. 근데 얘네가 90%를 가져가요. 그래서 왜 파트너사가 10%밖에 못 가져가도 계약을 했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26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사실상 이제 3천당 제약만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아일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아일리아. 이 아일리아라는 화학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죠. 삼성제약이 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서 25년 7월부터 캐나다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었어요. 80%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제 PFS 제형 덕분이에요. 이 PFS는 이제 프리필드 이제 그 시린지의 약자인데 미리 약이 들어있는 주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알 제형보다 편하고 안전해서 의사들이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이 PFS 제형으로 허가받은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삼천당 제약입니다. 현재 유럽 14개국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고 한국에서도 26년 1월부터 급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가는 19만 원대로 오리지널이 35만 원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 이제 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스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리스크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이제 PBR이 이제 제약업계 평균이 한 7배 정도 돼요, 7배. 근데 거의 뭐 얘네가 이제 PBR 자체가 높아서 이제 프리미엄을 좀 일단은 미리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도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51억 원 적자였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3년 연속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한번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실적은. 그래서 25년도 이제 이 3분기에 이 작년 3분기 비해서 확 이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년도 예상 추정치, 컨센서스 추정치가 이제 450억. 그다음에 26년도가 갑자기 확 뛰죠. 810억. 그죠? 이렇게 좀 확 좀 실적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가의 시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PBR이 또 이제 주가 올랐으니까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만, 근데 제약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적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기보다는 그죠? 뭔가 이슈나 계약 또는 기술 수출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스페스 원천 특허가 등록되지가 아직 않았다. 두 번째는 아무튼 그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이제 FDA 특허 소송 때문에 아일리아가 미국 출시가 27년도에서 28년도로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기는 에스페스. 그리고 넷째 임상, 당연히 뭐 네 번째는 뭐 항상 제약바이오들은 다 갖고 있죠. 임상에 대한 실패, 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 이제 급등했을 때 따라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간이 좀 눌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30만 원대 아래 그리고 27만 원 한 요 구간이죠. 22만 원대 요 구간까지는 좀 프리하다. 이거 좀 30만 원대에서 22만 원이면 이제 이 크다 보니까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하고, 중간에 이제 30만 원대 깨졌을 때 매수해가지고 잡아볼 수 있는 손절가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좀 이탈이 되면은 손절해야 된다. 30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집이 가능하고, 요 구간이 이탈되면, 혹시나 강하게 이탈이 되면 일단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22만 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다시 좀 재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이제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주봉으로 좀 본다면 이게 뭐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차트 상으로만 놓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요 구간이죠.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상승에 대한 구간, 그죠? 눌림이 나왔던 구간의 파동이죠, 파동. 요 구간까지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였고, 여기서 나오는 이 파동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차, 2차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2차 파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사면은 이 조정이 나온 이 저점과 이걸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상승 구간의 이 끝 구간이 목표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30만 원대 아래로 조정이 나왔다 올라간다라 그러면 그 이후의 목표가는 한 50만 원까지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달 만에 70% 급등한 이유는 류프로렐린 3조 원 계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이 GLP 계약이 있고, 아일리아 실적 가시화라는 게 있다. 두 번째, 삼천당 제약은 SNAC 특허를 회피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다. 세 번째,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고평가 영역이지만 27년부터 실적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조정 이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구원투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소통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 유튜브 영상 하단 구간에 더보기란이 있죠. 더보기란 보시면 뭐 가격도 있고, 여기서 근데 지금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벤트가 이게 특별 할인가인데 여기서 이벤트 또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무료 커뮤니티, 무료 커뮤니티는 또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브리핑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료 커뮤니티도 하시고, 이제 뭐 궁금한 거는 여기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문이나 뭐 아무튼 뭐 여기 이런 곳에 이제 전화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차전제약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